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너무 익숙해서 잊고 지냈던 그 따뜻한 존재, 가족을 떠올리게 되시나요? 당신도 누군가의 마음을 오늘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폴란드 엄마가 한국 며느리들과 함께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 그 감동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영상 시작 전에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명절을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명절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휴일 중 하루일 뿐인가요? 여기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교수로 30년 넘게 살아온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명절이란 늘 반복되는 전통의 관례이자 가끔은 외로움을 더 짙게 만드는 조용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부터 그 명절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젓가락을 쥔 손자들이 다소곳이 앉아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3명의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 며느리들은 모두 한국에서 왔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인연이었지만 놀랍게도 세 아들이 모두 한국 여성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세 아들이 나란히 같은 나라, 같은 문화의 사람을 사랑하게 됐을까?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여성의 진심 어린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폴란드 국립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는 마르타 교수입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단어의 의미를 연구했고 문장의 구조를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한 문장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머님, 제가 여기 있을게요. 이 말 한마디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고 그 말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명절 식탁에는 비트수프 옆에 갈비찜이 놓이고 양배추 롤 옆엔 잡채가 담깁니다. 그리고 그 식탁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말합니다. 이게 바로 가족입니다. 단지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니라 진심을 나눈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식탁. 우리가 때때로 잊고 지냈던 정이라는 단어, 그 단어의 진짜 의미를 한 유럽 여성이 한국 며느리들로부터 배워갑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정이란 도대체 뭔가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이란 말없이 따뜻한 미음을 끓여주는 손길이었어요. 정이란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적힌 손글씨 하나였어요. 정이란 함께 식탁을 차리고 웃는 눈빛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시월드 미화도 아니고 문화 충돌의 미담만도 아닙니다.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진심이 국경과 언어, 문화를 어떻게 뛰어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낯선 나라에서 온 며느리들, 그들의 예절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삶에 배어있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한국을 처음 알게 된 건 대학 강의실 앞줄에 늘 조용히 앉아있던 학생들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게 된 건 저를 위해 포장된 작은 선물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손을 꼭 잡으며 해준 인사 때문이었어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저희가 늘 곁에 있을게요. 그녀는 지금도 매일 아침 며느리들이 보내준 유자차 한 병을 데워 마십니다. 병엔 손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어머님 감기 조심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느낍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한국이 준 3명의 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정성과 예의,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는 논문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명의 엄마이자 교수, 인간 마르타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그녀의 가족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정, 예의, 사랑, 배려, 그 모든 단어의 진짜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마르타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며 세 아들을 키워낸 엄마이자 교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인생을 바꾼 3명의 딸, 한국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세 아들 모두 한국 여성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것은 제게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걱정이 앞섰습니다. 너무 다른 문화, 너무 먼 거리, 그리고 언어조차 통하지 않는 나라. 정말 이게 괜찮을까?
결혼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인데. 하지만 제가 간과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를 만난 날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작은 카페 한 구석. 조심스럽게 들어선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낯선 언어였지만 그 말에는 분명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바라보는 자세, 손을 꼭 잡는 그 온기, 정중하지만 따뜻했던 목소리.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지 한국에서 온 누군가가 아니라 정말 가족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둘째 아들이 사랑한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고 낯을 많이 가리는 제 아들이 어느 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는 손편지를 써왔습니다. 폴란드어로 삐뚤삐뚤 적힌 글씨, 그 속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직 부족하지만 진심은 통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왜냐면 저조차 제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늘 활발하고 자유로운 성격이었기에 가장 전통적인 한국 여성을 선택한 것이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제 아들에게 단지 아내가 아니라 친구가 되고 스승이 되고 어떤 날은 딸처럼 저를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새 며느리는 제 삶에 하나둘씩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모습은 결혼 후 첫 명절에 드러났습니다. 그날 아침 셋이 함께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전통 한국 음식을 준비하겠다며 잡채를 무치고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치더군요. 저는 조용히 바라만 봤습니다. 낯설기도 하고 감동스럽기도 해서요. 그런데 한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저희가 너무 다른 방식으로 준비한 건 아닐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전 어떤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지 방문객이 아니라 정말 함께하려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시작되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저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님. 그 순간 제 안에 뭔가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지 사위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딸이 되기로 스스로 다가와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결혼을 해도 가족 간의 일정한 거리를 둡니다. 어머니의 생신엔 꽃 한 송이, 명절엔 메시지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 며느리들은 달랐습니다. 제 생일이 되면 직접 만든 음식을 손수 준비해 와서 제 앞에 두고 말합니다. 어머님,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오늘은 그냥 행복만 하세요. 그 말에 저는 자주 울게 됩니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에서 오는 눈물입니다. 제가 병으로 며칠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작은 며느리는 집까지 뛰어와 유자차를 데우고 미음을 끓이고 수건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기 있을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왜냐면 그 말은 제가 평생 기다려온 한마디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하지만 가장 듣고 싶었던 말. 그날 이후 저는 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이란 단지 따뜻한 말투나 포장이 아니라 말없이 나를 챙기고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정이 식탁 위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식사가 단순한 끼니가 아니더군요. 그건 마음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같이 전을 부치며 웃고 잡채를 나누며 추억을 만들고 떡국을 나눠 먹으며 새해의 시작을 다짐하는 것. 이 작은 식탁 위에 수천 년의 문화가 녹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그걸 느꼈습니다. 추석 아침 며느리들과 함께 전통 차례상을 준비하며 그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올해는 저희와 함께 준비해보실래요? 그날 저는 단지 구경꾼이 아니라 가족의 중심으로 초대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손에 나무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시면 더 맛있을 거예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저를 진짜 어머니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집 명절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폴란드 전통 음식과 한국의 명절 음식이
한 상 위에서 조화를 이루고 손자들은 한복을 입고 저를 향해 절을 하며 웃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모습은 마치 서양과 동양이 하나의 가족이 된 가장 아름다운 그림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묻습니다. 정말로 전을 부치시나요? 손자들이 절을 하나요? 한국 며느리들이 다 직접 준비해요. 그럴 때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이젠 그게 우리 가족의 전통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 며느리들이 제 삶에 스며든 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매년 설과 추석이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온하고 따뜻하게만 흘러가던 어느 날 작은 오해 하나가 제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며느리들의 초대로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한국의 명절, 추석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인천공항에 내리던 순간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은 믿기 힘들 만큼 깔끔하고 조용했고 버스 기사님은 정중히 인사하며 제 무거운 짐을 직접 들어주셨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안내 방송, 버스 안에 표시되는 실시간 위치 정보. 아, 이 나라는 감성뿐 아니라 이성적으로도 정말 놀라운 나라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하며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한층 더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작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작은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한국은 설거지, 세제도 식물성이라 괜찮아요. 그 말에 저는 무심코 이런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아, 역시 한국은 모든 과학에 섬세하구나.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잠시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녀의 정성을 가볍게 만든 건 아닐까? 그 모든 배려와 섬세함이 단지 과함으로 느껴졌을까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따뜻한 정성, 정갈한 예의, 섬세한 배려는 단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건 문화를 넘은 진심이었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막내 며느리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신경 쓰게 했던 건 아니죠? 그 한마디에 저는 미안함이 북받쳐 올라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미안하구나. 그 말 너무 미안했어. 나는 아직 너희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어.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그 손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내 딸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함께 전통 한국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도마 위에는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나물, 한켠에는 갈비찜과 전이 놓이고 손자들은 한복을 입고 장난을 치다 갑자기 말없이 줄을 섰습니다. 작은 손으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교양, 이성과 지식, 경력과 학위,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막내 며느리가 제게 손편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폴란드든 한국이든 언어가 달라도 음식이 달라도 마음은 같을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어머님은 이제 제 어머니입니다. 편지를 덮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은 그냥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구나.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년 명절, 새 며느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저에게 온기를 전해옵니다. 큰 며느리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홍삼 세트에 꼭 손편지를 덧붙입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추우시죠? 따뜻하게 드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둘째 며느리는 직접 만든 도자기 찻잔을 보내오며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님은 차를 좋아하시니까 이 잔이 어울릴 것 같았어요. 막내 며느리는 아이들과 만든 작은 수공 예품을 보내며 활짝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머님, 다음 설엔 꼭 한국에서 함께해요. 제가 그 포장지를 하나하나 풀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정이 너무 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면 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생각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토록 따뜻한 가족을 얻을 수 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복받은 인생이구나.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몇 년 전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제 곁을 가장 먼저 찾아와 하룻밤을 지켜준 사람은 큰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밤새도록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들기 전 귓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제게 정말 소중해요. 그 말은 그녀가 수없이 참아온 눈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도 외국에 와서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어머니가 그리웠겠지요. 그녀는 엄마라는 단어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도 그날 이후 그녀를 진짜 딸처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고맙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함께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란 그저 반복되는 날이었습니다. 때론 바쁘게 지나가는 하루, 때론 외로움이 더 짙게 내려앉는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제 마음 한편엔 따뜻한 설렘이 찾아옵니다. 그 설렘은 음식 때문도 선물 때문도 아닙니다. 그건 사람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전해주는 정성과 마음, 그리고 가족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 때문입니다. 어느 해 설날, 셋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올해는 저희가 차례상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앉아서 웃기만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조용히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제게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구나. 제가 감히 그 문화 속에 들어가려 애쓰지 않아도 그들은 손을 잡아 이끌어 주었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우리 집 식탁 위에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폴란드의 붉은 비트수프, 양배추롤, 카샤 옆에 한국의 갈비찜, 잡채, 전이 나란히 놓이고 그 사이에 앉은 아이들과 손주들이 서로의 문화를 설명해 줍니다. 할머니, 이건 송편이에요. 안에 꿀도 들어있어요. 이건 폴란드 전통 디저트야. 나중에 같이 만들어 볼까? 그 광경을 바라보며 저는 매번 생각합니다. 이건 단지 음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나라가 마음을 통해 하나로 이어지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그 식탁을 중심으로 우린 웃고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나눕니다. 그건 단순한 가족 식사가 아닙니다. 그건 문화의 악수이며 정의 나눔이자 사람이 사람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이제 저는 제 아들들이 한국 여성을 선택한 이유를 아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압니다. 그건 그저 연애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보여준 그 강인함 속의 따뜻함, 예의 속에 담긴 진심, 그리고 배려라는 말보다 깊은 마음. 그 모든 것이 제 아들들의 인생을 바꿨고 제 삶까지도 바꿔놓았습니다. 한때 저는 피를 나눈 관계만이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합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정성껏 준비한 음식 한 접시,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장, 그리고 병석에서 내 손을 꼭 잡아주는 따뜻한 손길. 그런 것들이 가족을 만드는 힘이라는 걸 이제는 누구보다도 확실히 압니다. 제가 가르치는 대학 강의실에서 가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한국 학생들을 잘 지켜보세요.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엔 배려와 진심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도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바뀔 수 있을지 몰라요. 처음엔 학생들이 웃습니다. 교수님, 또 한국 이야기세요? 그렇게 말하지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웃음 속에도 조금씩 씨앗이 심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 씨앗은 나중에 어느 날 조용히 싹을 틔우고 또 다른 만남과 감동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저는 명절이 올 때마다 기다립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그 어떤 축제보다도. 왜냐하면 그날이 오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한복을 입은 손주들, 요리하는 며느리들, 떡국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찾아낸 유자차 향이 퍼지는 그 순간, 그 모든 장면이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 아들이 모두 한국 사람과 결혼했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다들 한국 사람을? 그럴 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합니다. 저는 3명의 한국 딸을 둔 아주 복 많은 엄마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이처럼 조용히 다가온 따뜻한 사람이 있지 않으셨나요? 혹시 너무 익숙해서 그 따뜻함을 잊고 지낸 사람은 없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에게 짧은 문자 하나, 따뜻한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고마워요. 건강하세요. 늘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한 사람의 인생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 한마디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명절은 저에게 단지 달력 속 빨간 날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온도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가족의 정을 다시 느끼고 따뜻한 나라 대한민국의 마음을 다시 떠올리는 시간입니다. 3명의 한국 며느리가 제게 준 것. 그건 단지 음식 솜씨 예절 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방식을 제게 새롭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제 삶을 가장 따뜻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떠올리셨다면 그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나누는 따뜻한 한마디, 그 작은 온기가 누군가에겐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 한구석이 조금 따뜻해지셨나요? 가슴 한쪽이 찡해지셨다면 아마 저와 같은 감정을 나누고 계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외국 엄마와 3명의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고,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 잊고 지냈던 마음의 언어를 다시 떠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차가워지고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며 관계는 점점 더 얇아지는 시대에 누군가가 정성껏 써 내려간 손편지 한 장, 따뜻하게 데운 차 한 잔, 그리고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그 마음 하나가 우리 삶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주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며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지금 그분께 짧은 안부 인사를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잘 지내고 있나요? 문득 생각나서요. 항상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어쩌면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를 살아낼 이유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